샤워줄 말씀인데, 샤워줄에 보면은 어, 자꾸 이렇게 겨울 되면 온도 때문에 그 수도꼭지 연결한 부분부터 이렇게 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줄에 꼬이니까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튜브,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튜브가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새로 교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샤워줄이 있으면은 그 하단 부분에 움직이지 않게, 꼬이지 않게 하려면은, 그렇죠, 그 부분에 일종의 카바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림이 좀 허접합니다만은, 여기에 샤워기가 있고 샤워기 헤드가 있고, 이 밑에 부분에 수도꼭지 연결한 이 밑에 부분에 약간 길게 밴딩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약간 길게 밴딩 처리를 해주는 기술, 또는 밴딩을 띄엄띄엄 해서 서로 꼬이지만 않게만 하면 되니까요. 이 정도 부분만 아랫부분에서, 이 아랫부분에서 보통 꼬이기 때문에 밴딩을 깊게 줘서 꼬이지 못하게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고장 문제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윗부분은 그렇게 꼬이지를 않고요. 이 부분도 꼬이긴 꼬입니다. 온도가 겨울 지나면.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부분 접대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샤워기 헤드가 있고 그러면 일단 매듭 구조를, 그래서 감싸는 매듭 구조를 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꼬이지 못하게 중간 이게 사이사이 그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꼬이지 못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이건 약간 더 길게 만드는 거죠.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꼬이지 못하게 해주면은 이것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밑에가 이제 겨울 되면 꼬여가지고 자꾸 파손이 고장이 잘 난다라는 거죠. 줄이 이제 당겨진 뭐 1.5m, 2m짜리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꼬이니까 억지로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과정에서 튜브가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그 주름관이라든지 샤워 호수 이런 같은 경우에 안에 그 튜브, 물이 통과 흐르는 튜브를 연질 성분, 연질 고무 정도로 돼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거를 약간 두 겹짜리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도 주름관도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외부에다가 좀그 수도 주름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보면은 설치를 해놓으면 꼭 겨울과 봄 너무 추웠다가 이제 풀어지는 과정에서 안에가 이렇게 실눈처럼 이렇게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게 수축 과정에서 경화되거나 경화되는 거죠. 추위 때문에 튜브가 경화되는 거죠. 튜브를 통해서 물이 흐르니까 경화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했다가 약한 부분이 이렇게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를 이중으로 해놓고 거기 외부에다가 코팅 구조를, 저는 이렇게 뭐 3M 어떤 방수제, 3M 방수제로 코팅을 해놨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마다 해줘야 됩니다. 겨울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3년 전에 했다고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했어도 3M 방수제 그거 자체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가가지고 없어질 때 이제 또 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렇게 뿌려주는 걸 통해서 코팅 구조를 통해서 외부 온도로부터 좀 보호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어디서 썼냐면은 전기선, 그래서 뭐 어떤 컴퓨터라든지 메인보드 아니면 뭐 그래픽보드, 기타 어떤 전기선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강소묘 같은데 외부로부터 열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코팅을 주는, 코팅을 이제 한 겹 마르고 나서 두 겹 주고 세 겹 주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코팅 구조를 통해서 광섬유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어떤 석영실이다 그러면 광섬유 내신 구조를 석영실로 만들고 거기다가도 코팅을 해주고 빛이 안쪽으로 모이는 조치를 만들어주고 내신 구조에 그것을 둘러싼 외피 부분이 있죠. 그 안쪽 부분도 코팅을 통해서 빛이 안쪽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도 되고 또 다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항섬유 안쪽 부분을 그 석영실로 하는 부분, 내신 구조를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과일 90%짜리로 하는 부분 또는 아크릴로 하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의 전기선은 약간 발열 때문에 두터워야 되고 신호선은 얇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호선을 동축 케이블을 좀 얇게 만드는 구조, 그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하나의 동축 케이블에 2개 들어갈 거, 1개나 2개 들어갈 거, 5개 들어간다면 경제력이 큰 이득이겠죠, 회사로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통신선은 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구리선, 전선 피복원에 구리선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처럼 해서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주면은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방식으로, 이건 이제 통신선으로 사용했을 때 기지국가 없이 멀리 송전할 수 있는 유선 안에서 그런 방식이 됩니다. 또는 그것을 어떤 무선 신호로 그 주파수는 공간 중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주파수 입고로 전파니까 공간 중에 전파 방식, 무선 전파 방식으로 곧바로 그것을 유선 전선 안에서 곧바로, 그게 이제 자체가 안테나 없이 전파를 할 수 있으니까 무선 전파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주파수를 내부 안에서 이렇게 두께 조절, 가닥의 조절, 대중소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론적으로 전선 피복안의 구리선을, 그럼 그걸 5개짜리 할 수도 있고 몇 개짜리 갖고 형태를 다 주파수 형태를 마음대로 회사에서 데이터를 연구를 하셔야죠. 데이터에 쌓아서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 같은 거는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통신선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신호를 안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전기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전기가 이제 바깥으로 흘러가니까 그럼 신호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내신 구조를 합성섬유 나일론과 같은 이런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도 좋고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럼 내신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안쪽으로 코팅 구조를, 구리선이라 할지라도, 구리 통신선이라 할지라도 코팅 구조를 만들어 주면은 그 안에서 전기가 바깥으로 새는 것을 상대적으로, 완벽하게는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리 통신선이라 할지라도 내부를 코팅 구조를 가져주는 것. 예를 들면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제. 꼭 그거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코팅제를 가져서 신호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끔 해주고 바깥쪽으로 전기 같은 것이, 전기 신호가 나가지 못하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케이블, 동축 케이블 신호선을 만드시면, 기타의 모든 구리 신호선, 마더보드다. 마더보드, 이렇게 컴퓨터에 그래픽 보드, 기타 기판에 있어서 이렇게 전기선을 그 통신선을, 구리의 선을 통신선으로 사용했을 때 피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복이 있어서 그때 그 내부 안에 코팅 구조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안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취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한파시키지 맙시다.